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뤄볼 내용은, 자, 이 시점 이후부터 우리가 코스피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코스닥 비중을 높이는 게 더 나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에 코스닥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데 이거 없을 겁니다. 물론, 특정 종목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시장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020년도도 두 달, 2월 달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수익률을 좀 계산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워낙 월등했기 때문에 코스피에 손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기대를 갖고 시장을 맞이했습니다만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뭐 전쟁이 난다, 중동, 이란, 그죠?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잠깐 주춤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아직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비상이에요. 중국도 확진자 수라든가 또 사망자 수가 좀 감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좀 회복을 할 거예요. 물론 지금도 회복이 나옵니다만 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자라는 차원이에요. 혹 어떤 분들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특히 지금 다들 반도체가 좋아질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반도체 실적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우다. 지금 현재 이렇게 코스닥 시장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전개된 이유, 그걸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물론 글로벌 경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이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대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물론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작된 이 시장의 상승세를 꺾기에는 좀 약한 악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씩 완화가 됨에 따라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다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잠깐 좀 수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매기가 조금 이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딱 흑백 논리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유리한 그런 시점으로 반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코스닥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관련 종목군도 어때요? 다 바이오 종목이죠? 코스닥 하면 바이오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활기를 찾는다라는 건 그렇죠. 바이오가 살아난다는 얘기고요. 바이오가 올라가고 바이오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코스닥 시장이 그렇죠. 활발하게 현재 상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를 볼 때가 됐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종목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바이오주들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은 HLB에 이어서 메지온까지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바이오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교해보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어떤 시점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따져보기로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 시가총액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셀트리온이 바이오의 어떤 뭐 대표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시대가 좀 변했죠. 사실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해 오고 지금 이익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켜놨죠. 실적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회사만 놓고 본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셀트리온한테 더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규모라든가 볼륨이라든가. 근데 주식이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죠. 주식은 현재 어떠한 레코드라는 게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런 실적이라든가 현재 볼륨, 현재 어떤 실적 규모 이런 부분보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륨은 셀트리온이 더 크고 이익 규모라든가 실적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주가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란 얘기죠.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먹을 게 더 많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거래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거래소 시가총액 3위입니다. 그죠? 시가총액 우리가 35조예요. 셀트리온은 7위입니다. 22조입니다. 13조의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건 셀트리온이 더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셀트리온이 저평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평가 이렇게 우리가 잣대를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어요. 2017년도, 18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런 메리트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식은요, 주가 가장 가파르게 오를 때는 뭐냐면, 못 벌다가 잘 벌 때, 안 좋다가 좋아질 때, 좋다가 확 좋아질 때, 이럴 때가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오른 건 뭐냐면, 안 좋았다 오른 게 아니라,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어닝서 표제에 나왔잖아요. 올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해서 2020년도가 그 원년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35조나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비교를 또 해봐야 되겠죠.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의 시가총액 1위예요. 바이오에.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바이오 1위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조 7천억밖에 안 돼. 아직 10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비교해 볼 수는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흐름을 같이 비교해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양시장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바이오 시총 1위 종목을 이제 비교해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처럼 그렇죠. 평가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는 셀트리온이 아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죠.
제대로 된 평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압축해서 볼게요. 지난 1월 언젠가요? 지난 1월 23일인가요? 23일 날, 그렇죠. 휴장에 들어갔죠. 그리고 28일 날 우리가 이제 구정 연휴가 끝나고 딱 시작을 하니까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피 시장도 약 3%가 넘는 그런 어떤 하락세로 코스피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그날, 그렇죠. 요날입니다. 3.04%, 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이후에 하락을 더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회복을 하는 그런 구간인데 이 하락한 시점, 이걸 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갭을 아직 메꾸진 못했어요. 그쵸? 아직도. 그런데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이 하락 갭을 지금 거의 다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돌파했죠. 코스피 지수는 21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물론 오늘 뭐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피가 안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자,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에 있는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업종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1위는 부동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3위가 이제 바이오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포지션이 업종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네이버도 있고요. 현대차, 자동차, 또 LG화학, 화학, 그죠? SDI 2차전지, 삼성물산 지주회사, 현대모비스 자동차, 화장품, 철강, 통신, 금융, 또 뭐가 있나요? 그쵸. 한국전력도 있어요. 시가총액 20위 안에. 자, 그래서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금융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현재 주도주가 뭡니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딱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반도체와 2차전지. 그죠? 하나 더 든다면 뭐 바이오 정도. 근데 지금 뭐 조선이나 철강이나 기계나 자동차나 금융이나 이런 거 우리가 주도주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2020년도 최소한 상반기는 이런 업종들, 물론 낙폭이 심해서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는 과정 속에서 틈새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범주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주도주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을 볼게요. 볼까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죠? 또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SDI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좋아질 걸 예상하고 지금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래, 2020년도는 반도체와 전기차 2차전지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신고가 돌파한 종목이 있나요, 여러분들? 대형주 중에서? 없어요. 몇 개 볼까요? 심지어는 삼성 SDI보다 더 우량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LG화학조차도 아직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현대차 이제 바닥에 있어요. 철강 볼까요? 포스코 뭐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전력은 어떨까요? 대표 업종들 그렇죠. KB금융 볼까요? 금융 신고가를 돌파한 업종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SK텔레콤 볼까요? 그런데 유독 삼성전자와 삼성 SDI만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주도주다. 지금 이걸 시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덧붙일까요,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고가에 아니에요? 아직 신고가가 아닌데 거의 다 왔어요. 그죠? 네. 아마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바이오가 그렇죠.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2020년도 주도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논해보자는 얘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지껏 잘 나갔던 삼성전자와 삼성 SD의 아류작들이 더 강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목전에 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바이오가 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논해보자라는 건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바이오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니까 코스피는 이렇게 좀 뭐 철강부터 해서 조선부터 해서 뭐 금융부터 자동차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게 되면 당분간은 업종 구성상 코스피 시총보다는 코스닥 시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시총을 이렇게 한 22 정도를 대충 이렇게 보면 올라간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또 뭐가 있나요? 그 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근데 코스닥을 이렇게 보니까 시가총액 1, 2위, 3위부터 해서 다 올랐어요. CJ ENN까지 오늘 올랐네요.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20위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게 바이오에 무려 8종목이 다 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IT, 2차 전지가 6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나 게임이라든가 뭐 레저 같은 게 4종목이고 5G가 KMW 하나 있고. 자, 이렇게 본다면 현재 주도주 업종은 코스닥에 더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규모나 볼륨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이 올라올 때 이제 한번 주춤했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면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 특히 바이오에.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그렇죠, 삼성전자의 아류작들, 그런 종목군들, 뭐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원익 IPS라든가 솔브레인이라든가 또 삼성 SDI의 아류작들, 그렇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많잖아요. 이런 어떠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죠, 대체 어떤 종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어디가 유리하다, 이걸 뭐 급하게 우리가 정리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당분간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신종 코로나가 좀 안정을 찾으면, 그렇죠, 코스닥이 먼저 안정을 찾는데 그 안정을 찾는 중심 종목은 바이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려면,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얘는 코스닥이 아닌데 그래도 상징적인 어떤 종목이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바이오의 탄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자,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정 없이 지금 올라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무겁고 비싼 주식이 이렇게 간다 쉽지 않은데요. 무려 작년도에 얼마였냐면 시세 주기 전까지가 이게 한 40만 원이 좀 안 됐었는데 벌써 53만 원이에요.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가 얼마인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나갈 때가 60만 원까지 갔었네요. 그죠? 이제 한 7만 원만 더 올라가면 얘는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갈아치우면서 삼성전자, 삼성 SDI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무거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록을 세우죠. 우리 한번 여러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에. 자, 셀트리온을 보지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좋다라는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얘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이랑 좀 달라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탄력은 삼성 바이오로직가 더 좋아요. 왜냐면 신고가 부근에 있는 것들이 탄력이 훨씬 세거든요. 지금 시장에.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차원.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전반적으로, 그죠, 한번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까지도 또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자, HLB까지 움직였어요, 오늘. 그쵸?
좀 아쉬운 게 HLB 같은 것들 시가총액 2위 종목 아닙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으로. 셀트리온이 오늘 4%나 올랐는데 얘는 오늘 거래가 좀 미진했었어요. 그죠? 이제 뭐 21선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만 붙어주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됐다.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HLB가 충분한 조정이 받았다. 자, 한번 이런 관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 2, 3가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HLB, 그다음에 CJ ENM까지. CJ ENM은 좀 처지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라는 것은 코스닥에 좀 이제 매기가 좀 이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매지온까지 볼까요? 자, 매지온도 22선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이 아직은 조금 미약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 달에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헬릭스미스는 아직까지 좀 처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쵸? 매기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조금 이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2등 이후부터의 바이오주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쵸? 그 시점이 언제 되느냐?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야 되는지 꺾여야 됩니다. 아직도 확산 추세에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직후가 바로 바이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어차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바이오의 시대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뭐 IT나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미리 준비할 필요까지 있을까? 준비를 미리 하시는 그런 어떤 투자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월요일이라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하고 많이 통화를 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여러분 듣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정신이 좀 없습니다. 좀 그런 편이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VIP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전화 통화를 못 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회원 여러분들 주식공장장 언제 봤다고 여러분들 정회원 뭐 500만원씩 턱턱 내고 가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 현대투자연구소라는 데 잘 모르시니까 3개월 정도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100만원 내고 3개월 동안 해보는데 괜찮다 나 신뢰가 간다라고 하시면 정회원 가입하시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3개월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뭐 투기적인 여러분들한테 투기해서 돈 벌라고 그렇게 뭐 영업하거나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래서 정석대로 지금은 그런 종목으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짧게 사고 팔고 매매를 자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현대투자연구소랑 코드가 맞는다. 주식공장장과 코드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좋은 컨디션을 또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 또 방송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놓치지 마시고 또 처음 주식공장장 TV를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구독을 해서 패밀리로 같이 방송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